네,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일 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최은미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은 회의를 가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패널 분들과 함께 한 적은 또 많지 않아서 굉장히 저도 흥미진진한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회의장에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책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졸업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학생도 있고 또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 두 번째 세션이 디지털 넥서스라는 주제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호인식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리함과 그리고 신속함,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 PPT 안에서 더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추후에 더 자세한 사례들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인식을 갖게 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표현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마도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리터러시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인데요.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책상 위에 모두 놓여 있는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에서 아마 크게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참여하는 패널분들의 제가 웬만한 패널에서는 제가 다 항상 막내인데 오늘 저보다 더 어린 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농담을 할 때 라떼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라떼는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도 지금 여러분들 아마 한 손에 들어갈 텐데 굉장히 큰 핸드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핸드폰을 혼자 갖고 다녔으니까. 문제는 혼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할 수는 없었죠. 요새는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서로 SNS라든지 흔히 한국에서 많이 쓰는 카카오톡,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라인, 이러한 것들로 많이 채팅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자기의 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이 기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저희 반에 라떼는 할 때 저희 반에 고등학생 다닐 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는 딱 한 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보다도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 반에 한 40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처럼 그 학생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학생은 부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제 동생이 아마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분들이랑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나이 터울이 좀 많이 집니다. 그래서 MZ세대의 동생을 가지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언니, 핸드폰은 전화와 문자만 하라고 쓰는 폰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핸드폰을 가지고 뭐 길이도 잴 수 있고 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활용 정도의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정보에 이제 비대칭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는 AI라든지 혹은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AI라든지 혹은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정보를 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정보를 얻는가에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 비정확성, 부정확성의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신뢰성의 문제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예를 들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자기 또래 집단과의 동조성이라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에 더해서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면 나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조사해 오게 한 적이 있었어요. 나왔던 대답들은 생각보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충격적이었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크게 부인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저한테 제가 다른 회의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 이제 일본인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인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여기에 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반성을 좀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살 때도 마찬가지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얻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중에 이제 피어 그룹과의 동조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일본을 싫어하는 것 같으면 나는 일본이 좋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중국이 좋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SNS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 전에 2019년도에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반일 시위가 일었습니다. 그때
일본에 여행 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좀 쉬쉬했던 분위기였고 유니클로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진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그래서 온라인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분위기상 지금 분위기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 같아. 혹은 지금은 일본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던 이야기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서 조금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표 시간은 지금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요걸 제가 정리를 하고 사실 드리지 못했던 라인 야후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괜찮으시면 Q&A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때는 일단 그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떠한 정보가 맞고 틀린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분별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드리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Q&A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